침묵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동훈 질타 이유 있었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송건의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이죠. 일단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투톱이죠. 투톱을 비롯해서 한 7명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자택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구 달성이죠. 오늘 오후 2시에 방문을 했는데 두 사람, 특히 두 사람의 권 비대위원장, 권 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로 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좀 좋은 인연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때 친박계, 그때 한창 친박, 친박근혜, 친이명박 이렇게 나눠서 한창 경쟁을 벌일 때 권영세 의원은, 그때 국회의원은 범친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범친박 이렇게 분류가 돼서 합리적 친박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죠. 강성은 아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중국 대사로 부임을 했죠. 그래서 친박계의 일원으로 이렇게 불렸고, 같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권성동은 악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죠. 권성동은 친-MB, 친이명박계입니다. 친이명박계. 그런데 친이명박계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비서관도 하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때 국회 법사위원장을 권성동이 맡고 있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인 단장이 됩니다.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소추단 단장을 하는 사람이 정청래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법도 모르면서 검사 역할을 한다고 헌재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 쟁쟁한 변호사들을 지휘하듯이 하는 그게 정청래인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소추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인 바로 권성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고 헌재에서, 지금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 권성동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주 악연입니다. 거기다가 권성동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유승민, 김무성 등과 함께 그 등이 만든 당 바른정당으로 옮겨갔었죠.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으로 옮겨가서 탄핵을 찬성을 한 그런 인물인데, 그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해서 지금 원내대표를 맡았고, 그 투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좋은 인연이 있는 권영세와 함께 악연이 있는 권성동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7명이 갔는데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이제 다녀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악연이 있는데 권성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 맡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권성동에게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권성동이 이야기를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죠. 좀 건강 상태는 어떠하신가? 이런 질문도 했고, 권영세와 권성동이 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서 이런 상황을 맡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단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합을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일단 두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찾아간 비대위원장도 대표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을 할 것이다. 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울 땐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연장선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돌이켜보건대 개인이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지금 여당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당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어떤 당대표를 이야기를 할까요? 집권당의 당대표. 지금 두 명의 찾아온 당대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이 정치 경험이 많은 만큼 잘 극복할 거다. 그런데 돌이켜보건대 그 전에 당대표는 자기가 소신 어쩌고 하면서 대책을 많이 세웠는데 이건 탄압에 도움이 안 된다. 일종의 경고를 하고 질책을 한 것이죠. 자, 누굴까요? 그 전에 다른 사람 이준석 또 대책학을 세우고 많이 했지만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유승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서는 한동훈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이런 그 해석들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막판에 이 책을 써서 출마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를 하는 행보를 보여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당 대표 사사건건 대치각을 세우는 이 소신을 내세워서 하는 당 대표는 한동훈을 겨냥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일반적입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할 때, 그때 새누리당에서 여당인데 69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69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그때는 유승민, 그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가 주도를 해서 69명의 이탈표가 나왔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권성동처럼 바른정당으로 옮겨가서 유승민은 그래서 이 대표가 당 대선 후보가 됐죠. 바른정당 대선 후보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마치 유승민 전 대표처럼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갇히고 있죠. 본인이 당 대표까지 했는데 어쨌든 현재 탄핵 심리 막바지에 등장을 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는 이런 점. 그리고 지난번에 이 국회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킬 때 처음에는 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다가 막판에
무슨 뭐 체포명단, 확인되지도 않은 체포명단에 본인이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뭐 홍장원 쪽에서 들었겠죠. 말을 듣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서 친한계가 12명 이상 이렇게 이탈을 해서 이 단위 수찬이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했던 행태, 한동훈이 했던 행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동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악연이 있습니다. 권성동 못지않은 악연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바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된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특검 박용수 특검이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고 그 밑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전개한 인물이 수사를 벌인 인물이 바로 한동훈 검사죠. 한동훈 검사인데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고 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한동훈이 갔습니다. 한동훈이 3차장 검사로 갔죠. 그리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구형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고를 했는데 한동훈 당시 차장이 주도를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죠. 보도가 있었죠.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구형을 때린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수사팀에서 구형을 내렸고 그 구형량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무려 30년이었습니다. 구형 30년. 그리고 추징금 1,185억 원 구형을 때렸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검사였다. 그래서 한동훈, 박근혜 악연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작년 4.10 총선을 앞두고 3월 26일 날 그때 한동훈 그 총선 때는 비대위원장이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달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총선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으니 그 도움이 필요했죠. 그래서 찾아가서 만났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서 만났는데 만나고 와서 한동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에게 해 주셨다. 그리고 국정 전반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살아오신 이야기도 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당시 배석했던 유영아 그 변호사,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위기 상황인데 보수의 위기 상황인데 위기에서 뜻을 모아서 해 나가려면은 단합이 중요하다. 여기서 또 단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4.10 총선을 앞두고 찾아온 한동훈에게 단합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합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단합을 강조를 해서 한동훈에게 어쨌든 단합해서 보수를 잘 이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렸죠. 오늘 권영세 권성동이 찾아왔는데 여당이 단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다시 단합을 이야기를 했는데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결국 그때 한동훈이 찾아왔을 때 본인에게 30년 구형을 친 그 한동훈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의 사령탑에 대해서 찾아왔을 때 단합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단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을 해보면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당대표는 누군지 자명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또 일축을 했다는 분석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도 이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바른정당 만들어서 조기 대선에 출마를 했죠. 근데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에 빠졌다고 해서 마치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전제로 대선에 출마를 선언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JTBC에 출연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다 읽어봤는데 언젠가는 쌓인 오해를 풀고 싶다.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중간에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과장했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기를 이간질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선거가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데 선거가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오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일축한 것이다는 해석도 아울러 가능합니다.